자, 3회차 공개 첨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서설 보시죠. 일단 경기 변동에 대한 논제를 등장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논제까지 등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예, 서설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내용 좀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고 우경사 비대칭의 모습을 보인다. 특징 잘 잡아주셨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물리적 특성이라고 쓰시기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주기나 진폭, 우경사 비대칭에 맞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래서 부증성을 써주면 되겠죠. 네, 부증성. 부증성으로 인해 그런 특징이 발생한다 정도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감정평가 및 3방식의 정의 언급해 주셨죠. 감정평가 3방식의 정의. 토지, 경제적 가치 판정, 가액 표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키워드 잘 잡으셨죠? 자, 경기 변동의 의의 및 분류. 경기 변동이란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 수축 국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 잡아주셨고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그래서 회복 상향시장, 후퇴 하향시장. 네, 컴팩트하게 잘 써주셨죠? 자, 3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볼게요. 원가 방식이란 비용성에 근거한 감정평가 방법이다. 좀 짧은 감이 있죠? 이 감정평가 방법을 언급해 주시면서 여기에 원가법과 그 다음에 적산법이 있다. 뭐 이 정도 언급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서술이 되겠죠? 제조달 원가 산정 시에 기준 시점 현재의 최신 신축 원가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서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원가 보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 부분이 약간 동어 반복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동어 반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조달 원가의 시점 수정 아니면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주면 더 좋겠죠.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란 시장성에 근거한 평가 방법이다. 사례 수집 포인트 잡으셨고 시점 수정 포인트 잡으셨어요. 그래서 사례 수집도 수축기와 확장기를 각각 나눠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시점 수정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나눠서 구체적으로 써주셨죠. 그렇죠? 네, 잘 써주신 것 같고요. 자,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이란 수익성에 근거한 평가 방법이다. 순수익 환원율 잘 써주셨죠. 순수익에 있어서는 현재 처한 국면과 장래 변동을 감안해야 된다. 환원율 산정 시에도 수축기, 확장기 나눠서. 그렇죠? 이런 방식 서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쓰시면서 각각의 포인트를 나눠가지고 쓰는 방식, 이런 방식 써주시는 거는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복합적인 상용작용으로 형성되고 일반재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와 다른 특징을 지닌다라고 써주신 것까지 좋은데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서 인과관계를 약간 흐트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빼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가치 판정을 위해서는 이것도 그냥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이라고 써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논제인 부동산 가격의 본질과 형성 원리 이해해야 된다. 네. 가격의 본질 특징 가격 형성 원리. 일단 부동산 가격이란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상호 합의한 거래 금액 교환의 결과이다. 포인트 잘 잡아주셨고요. 부동산 가격의 본질, 효용과 유효 수요,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포커스 잡아주셨는데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 따른 각각의 효용, 쾌적성, 수익성, 생산성, 효용을 좌우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고가성으로 유효, 수요가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구성한다. 잘 잡아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뚜렷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주어에다가 이 논제,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라는 논제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어 자체를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수요 측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어 자체를 내가 쓰고자 하는 포인트인 부동산 가격의 본질로 잡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문장이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공급 측면, 부동산의 공급 측면에서 부증성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탄력적 공급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불균형을 이루는 근거다. 이것도 마무리가 이상하죠. 부동산 가격이 왜 불균형을 이루냐라고 물어봤던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거니까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상대적 희소성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지 결말 자체를 그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불균형을 이루는 근거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우리가 원래 쓰고자 했던 이 부동산 가격의 본질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부동산 가격의 특징,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특징 잘 잡으셨어요? 고정성에 따라 발생하고 부증성에 따라 발생한다. 그죠? 영속성에 따라 발생하고 개별성에 따라 발생한다. 네, 스탠다드 잘 써주셨고요. 부동산 가격의 형성 원리, 가격 형성 요인, 그리고 가격 발생 요인, 그 다음에 가격 수준 및 개별 구체적 가격 잘 잡아주셨죠? 네, 내용만에 따라서 일지계 나눌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자사, 경행 나눌 수 있고 상호 간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 잘 컴팩트하게 써주셨죠? 자, 가격 발생 요인이란 가치를 발생시키는
효용성, 희소성, 유효수 세 가지 요인을 말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예, 좋고요. 자, 가격 수준 및 개별 구체적 가격의 형성. 가격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성에 따라 지역적 차원의 가격 수준을 형성한다. 그리고 가격 수준의 영향 아래에서 개별성에 따라 개별적 특성 반영하고 개별 구체적 가격 형성된다. 좋죠. 네. 자, 결어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수요, 공급, 가격 형성한다. 그리고 성립된 가격은 다시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어색하죠. 성립된 가격은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 서술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의 전반에 가격 재원칙이 작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은 결정된다. 네, 좋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거래 규제 일단 논제가 잘 나왔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정 가격의 특징을 보인다. 좋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 조금 완강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거래 규제의 의의 및 방법, 거래 규제란 그 다음에 방법 두 가지 나왔죠? 거래 규제란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나 정부 정책 등을 통해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하는 걸 말한다. 좋죠? 자, 거래 규제 내용으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의, 수단 이렇게 나눠서 써주셨어요. 자, 직접 규제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직접 가격과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좋죠? 간접 규제 바로 볼까요? 간접 규제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이다.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직접 규제에 비해 더디지만 시장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단 볼게요. 직접 규제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가격의 상한을 두는, 그 다음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자, 이 부분 서술 약간 좀 아쉬운 게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을 예시로 든 건 좋은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가격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 수단 자체를 가격과 거래로 나눠서 구분해주고 그것의 예시로 각각의 분야가 상한제 전매제를 들어주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간접 규제 수단, 용도지역 지구제를 시행하거나 금리, 취득세, 보유세 같은 세제 등의 수단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시를 들어서 나열하기보다는 종합해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금융, 세제 등을 활용하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화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규제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란, 그 다음에 절차 잘 써주셨고요.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3방식 적용 이렇게 나눠 써주셨네요. 자, 지역 분석 다시 보면요. 지역 분석이란 의 써주셨고요. 부동산 거래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인근 지역 획정해야 된다. 좋고요. 자, 개별 분석 의 써주셨고 개별 분석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나지보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자, 3방식에 미치는 영향, 원가 방식 비용성, 비교 방식 시장성, 수익 방식 수익성 잘 써주셨고요. 자, 감가 수정 시, 사례 선택 시, 환원율 적용 시 써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 구분하자면 원가 방식에서 제조달 원가, 비교 방식에서 사정 보정, 수익 방식에서 뭐 순수익 이런 부분들을 더 써주실 수 있다는 거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거래 규제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네,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자, 비교 방식에서 사례 선택할 때 규제 적용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구분해야 된다. 잘 써주셨고요. 수익 방식 적용하실 때 거래 규제로 인해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 높은 환원율이 적용되고 수익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규제는 말 그대로 거래가 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쪽 지역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거래 규제로 인해서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다? 위험 할증률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건데 거래 규제 자체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거래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증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어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거래 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거래 규제의 단점이나 부작용을 언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좀 스탠다드해서 사실 별도 첨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한번 보시죠.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을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 효용과 유효 수요, 공급 측면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가치가 발생하고 이는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에 있어 토대가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가치 발생 요인의 의미 종류, 의, 그 다음에 종류 잘 잡아주셨죠? 가격 결정 요인의 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형성 요인들 중에서 부동산 가치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좋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 소득, 인구,
기호, 금리 등이 있다. 그렇죠? 이로 인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맞죠? 공급 측면에서 결정 요인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그렇죠? 임금 같은 거,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해당된다. 좋고요. 가치 발생 요인과 결정 요인의 상호 관련성, 수요 측면에서 효용과 유효 수요,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 수수성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가격 결정 과정,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을 비롯한 가격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수요 공급, 균형 가격 좋죠? 부동산 삼면성, 수익, 비용, 시장성 좋습니다. 가치 삼면성의 종류,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좋죠? 비용성은 비용, 시장성은 거래, 수익성은 수익이나 효용 좋습니다. 자, 한계 효용과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우하향하게 된다. 수요 측과 동일하다. 한계 비용은 일정 수량까지 수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단위당 제조달 원가 또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인다. 비용성은 공급 측면이다. 잘 잡아주셨고요. 시장성,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가치 형성된다. 균형 측면의 가격이다. 좋죠. 자, 3방식, 그 다음에 6방법. 6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6방법을 나열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의 종류. 종류가 뒤에서 나오는데 원가 방식, 비용성, 원가법과 적사법 좋죠? 자, 이 부분 조금 아쉬워요. 갑자기 원가 방식의 장점과 한계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목차를 두 개나 할당할 정도로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방식 6방법과 같이 삼면성의 관련성을 논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장점과 한계점을 여기다 언급하셨으면 뒤에도 다 언급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점, 한계점, 장점, 한계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목차를 할당해서 서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써야 했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상호 관련성으로 넘어와서 3방식 6방법은 가치 3면성에 가까이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고 만나는 균형점에서 안정적인 균형 가치가 형성된다. 그래서 수익가액, 적산가액, 비교 방식의 비중가액이 등가될 수 있다. 네, 마무리 좋습니다. 자, 결론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 판정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결정 과정, 3방식이 적용되는 접근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시장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준과 개별 구체적 가격 필요하다. 그렇죠? 잘 종합해 주셨어요. 자, 부동산 가격의 의의, 매수 매도자, 합의, 거래, 교환 좋죠? 형성 원리, 가격 형성 요인, 가격 발생 요인, 수요 공급, 균형 가격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수준 잡을 때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인 이용을 말한다. 의의는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상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유사한 가격 수준을 말한다. 좋죠.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특성을 이루는 이거 약간 서술 오류가 있네요. 자, 지역 분석이란 이건 지역 요인에 대한 서술이죠. 그렇죠. 지역 요인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의의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의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용이란 인근 지역,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을 말한다. 편적 이용 개별 부동산 수용의 판정 방향 제시해준다. 가격 수준 파악,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데 가격 수준은 개별 구체적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좋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확정, 그렇죠? 확정. 대상 부동산의 분석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따라가 아니라 유형에 따라가 되겠죠? 유형에 따라 최유효 이용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의 판정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 서술 약간 애매합니다. 자, 개별 분석이란 개별성에 따라 가치를 개별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요인을 말한다. 개별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개별성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 최유효 이용 판정이란 대상 부동산의 용도 중에 잠재적인 최유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 분석 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개별 구체적 가격 형성이 기준이 된다. 구체적 가격의 결정, 개별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구체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부분 서술이 좀 애매하죠. 개별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표준적 이용 대비 대상 이용의 상대적 우열을 판단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서술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결합.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변동함으로 잘 짚으셨죠. 네, 변동이라는 포인트를 결합해서 새로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 시 유의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이 답안의 경우에는 의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본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좀 의의 있는 서술해 주시는 게 좀 아까 그 3방식 6방법에서 약간 논점 일탈하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좀 써주시려고 했던 답안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좋으신 것 같은데 의의 부분만 조금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채점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